안녕하세요. 짧고 굵은 분석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 2월 달에 반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 경기 준비했고요. 프리미어 리그와 세리에 리그 경기 준비했으니까요. 경기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프리미어 리그고요. 아스널 대 리즈 경기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스널 에스턴 빌라전 1대0 패배 기록하면서요. 리그 2연패이고요. 직전에 울버햄튼하고 경기 치렀습니다. 레노와 다비드 루이지의 퇴장이 있었고 두 선수의 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나마 출전이 가능하고요. 토마스 파티와 키어런 티어니는 부상으로 출전이 좀 불가능합니다. 4-2-3-1 포메이션 변형해서 그 3백 을 좀 가져가고 있는 아스널이기 때문에 왼쪽 샤카의 오버래핑이 조금 인상적이고요. 그 중앙 쪽에서 단단함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스미스로우와 세바요스가 나서면 패스 및 그 탈압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효율 보일 수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스널 최근 2연패 좀 거두긴 했어요. 퇴장 및 부상 등으로 전력 이탈이 좀 문제고요. 이번 라운드부터는 레노와 루이스가 다시 나설 수 있고요. 라카체트와 그 오바메양의 폼이 나쁘지 않은 만큼 리즈와의 매치업에서는 대등 이상의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 거둔 만큼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홈경기니까 승점 3점 획득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 도전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요. 그런 거에 좀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즈입니다. 직전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 경기 치렀을 때 2대0 승리를 거두었고요. 리즈 분위기 아주 좋죠. 부상자가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좀 우위인 경기를 좀 보였는데요. 90분 내내 우세한 경기를 보인 리즈 팀으로서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점유율 중심 전술로 좀 변화를 했고요. 평균 점유율이 61%가 나오고 경기당 슈팅 14개와 평균 득점이 1.8로 준수한 생산력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트릭 벤포드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좀 더욱 우수한 점이 있고요. 최근 하피냐와 그 해리슨 등 그 윙어들의 활약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즈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원정에서 흐름이 좀 준수합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내서야 할 이번 경기가 되겠고요. 리즈는 시즌 원정에서 6승 5패, 22득점, 22실점으로 무승부가 없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널 또한 안정감보다는 몰아치기 능력이 좀 강력한 점을 좀 고려하면 선제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번 경기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흐름 좀 잡게 되면 다득점 또한 가능한 전력을 두 팀 모두 다 전력을 지녔고요. 원정이지만 리즈는 공격적인 전술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리즈의 비엘사 감독이죠. 전술의 천재라고 좀 불리는 감독으로서 피파 올해의 감독 순위권에 들었을 정도로 전술적으로 대응이 아주 유연한 감독으로서 이번 경기도 아스널의 경기 흐름을 보면서 또 대응을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아스널과 리즈 다득점 양상 보일 거고요. 두 팀 모두 공격 진폼 올라온 반면에 수비적으로는 실점률이 높은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맞대결 전적으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수비 라인의 결장자가 나란히 있는 아스널 그리고 리즈 치고박는 그 혈투를 좀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니까요. 이번 경기 아스널 승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2.5오버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버턴 대 풀럼입니다. 자, 에버턴이 지난 맨유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7위권에 있고요. 주중 FA컵 토트넘전에서 영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 승리를 좀 따냈습니다. 안정적이던 그 수비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좀 그나마 좋아졌고요.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을 당했던 핵심 자원들까지 다 돌아오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경기를 좀 지배적으로 좀 차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설의 포켓몬 밤행이죠. 현실이 아닌 게임에서 찾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알랑 역시 다음 주면 복귀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칼버트 르윈을 주중 FA컵에서 잃었습니다. 칼버트 르윈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최소 2주 동안 결장이 좀 불가피한 소식이 있고요.
하지만 그 에버턴의 대치 자원은 확실하고요. 본머스에서 그 킹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도 있고, 심지어 킹은 본머스 시절 그 FA컵을 뛰면서 그 FA컵 룰에 의해 직전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체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좀 상황까지 왔고요. 에버튼이 원래 홈 절대 강자로 이름을 떨치던 팀이죠. 하지만 올 시즌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최근 홈 경기 3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레스터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지만, 웨스트햄과 뉴캐슬 상대로 했었을 때 그 0대1, 0대2 패배를 당했던 것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칼버트 르윈까지 좀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득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플럼이고요.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0대0 무승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벌써 리그 12경기 연속 승리가 좀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좀 많이 저조하고요. 원인은 좀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최근 12경기에서 뽑아낸 득점이 6골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승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버튼이 주중 경기 후유증을 좀 앓고 있지만 최근 공격력으로는 절대 공략하지 못할 전망이고, 로테이션 자원들로는 콩골로와 그 케어니 부상 공백이 생각보다 좀 크지는 않고요. 플럼의 부진에는 끝이 없는 듯 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12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물론 그 과정에서 리버풀과 1대1 무승부, 토트넘과 1대1 무승부 같은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자신이 잡아야 하는 브라이튼과 그 다음에 다른 팀과의 기록 결과는 좀 플럼의 경쟁력이 얼마나 좀 떨어졌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경기 동안 6골밖에 넣지 못했다는 점, 실점은 12골이나 된다는 점, 이번 경기에서 크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경기 에버턴 승리, 그리고 언오버 언더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스포츠 토토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에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리그 경기고요. 첫 번째로 크로토네 대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크로토네가 3승 3무 15패 22득점 50실점으로 리그 20위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고요. 지난 AC밀란전에서 4대0 완패를 당했던 기록이 있고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크로토네가 0승 2무 9패로 승리가 좀 없는 편이므로 큰 기대가 좀 되지 않는 매치업인데, 홈에서는 그나마 좀 3승 1무 6패로 승리를 나름 챙기고 있는 편에 속하였고요. 상대 사스올로 또한 하락세인 점 좀 고려하면 크로토네는 2점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홈 5경기에서 평균 2.2득점 그리고 1.8실점으로 괜찮은 흐름이라는 점이 그나마 낫고요. 최근 2경기가 무득점이긴 하지만 시미와 디카미, 우나스 등 그 다양한 공격 옵션을 불러들였고요. 3-5-2 포메이션에서 강력함이 좀 여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점유율 50% 이상을 좀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주도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아쉬운 점은 점유율 및 경기력 대비 슈팅 개수가 아쉽습니다. 10개 이상 좀 가져가면 충분히 크로토네가 사스올로의 아쉬운 수비력 상대로 그 다득점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사스올로 상대로는 최근 5번의 맞대결 1승 1무 3패로 좀 약세이지만 모두 홈팀이 승리를 챙겼다는 점,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승부거든 경기 제외하고 모두 홈팀이 2득점 이상 올리면서 기세를 올린 바가 있으니까요. 이 점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스올로는 8승 7무 6패로 34득점, 32실점 리그 8위에 머물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2승 2무 6패를 좀 기록하면서 제노아와 삼프도리아전에서 그 경기에서만 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 상당한 좀 상승세가 있던 것과 달리 공격진 부진으로 최근 득점력이 급격히 떨어졌고요.
경기당 득점 기대값이 1.2로 상당히 좀 낮아진 반면 실점 비율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스올로가 수비보다는 공격으로 먹고 사는 클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득점력 하락이 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제레미보가 브라비아, 로마냐가 부상으로 좀 확인되었고요. 베라르디가 지난 경기 복귀전 치렀습니다. 최근 4경기 꾸준히 득점 기록했지만 그 실점이 많았던 사스올로는 그 원정에서 실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즌 원정에서 5승 3무 3패 20득점 18실점으로 표면적인 성적은 높았지만 대량 실점을 거두는 경기가 좀 많았고요. 따라서 사스올로는 공격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하고 베라르디, 카푸토 중심으로 다득점을 노려야 한다. 좀 이런 점을 생각이 듭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홈팀의 우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고려하면 사스올로는 대량 실점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지 않나 이번 경기로 생각되고요. 정리를 하면 크로토네와 사스올로 맞대결이 2010년이죠. 꽤나 지난 과거 기록이지만 모두 홈팀이 승점을 챙겼고요. 원정팀은 단 한 번의 승리도 챙기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스올로가 공격력이 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평균 2.5로 최근 5경기에 대량 실점이 많았고요. 크로토네는 지난 2경기 무득점 그쳤지만 1월에 이적 시장을 잘 보냈던 크로토네니까요. 이 점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21경기 중 15번에서 다득점을 기록한 크로토네이고요. 두 팀 성향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기는 다득점으로 경기를 좀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경기 크로토네 승리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언오버도 오버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슨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밀란 대 라치오 경기입니다. 첫 번째 인터밀란 팀 같은 경우 직전에 유벤투스하고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거두면서요. 총합 스코어에서 패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쉽게 4강에 머물렀지만 이전 리그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0대2 꺾으면서 리그에서의 순항을 좀 그나마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경기 상위권의 라치오 상대하는 일정입니다. 2월 10일날 유벤투스와 컵대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2-3일간의 약간 휴식을 좀 취한 채 리그 경기에 나서게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부상자가 좀 없는 상태란 점이 좀 그나마 반갑고 라치오 상대로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로 약간의 좀 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UCL 티켓을 두고 다투는 양상이 좀 잦았던 두 팀인데요. 이번 시즌 인터밀란이 좀 더 우위를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 거두면서 대등한 경기를 좀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홈 경기인 인터밀란이 약간 더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루카쿠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투톱이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을 붙을 정도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바렐라와 에릭센이 창조적인 패스를 잘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측면 페리치와 하키미의 공격 가담 또한 또 훌륭합니다. 그리고 라치오가 인보밀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 중심의 성굴군 플레이가 좀 강점이지만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은 보이고요. 오히려 공격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윙어를 가져가고 있는 그 인터밀란이 우수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득점력을 잘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영건 바스토니와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이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밀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난 칼리아리전에서 1대0 신승을 좀 거두었고요.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코파컵 대회 아탈란타전에서 패배를 좀 했지만 리그에서는 6연승을 상승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그 리모빌레가 14득점으로 리그 득점 2위에 위치되어 있고 루이스 알베르토와 카이세도가 6골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치오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중원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경기장의 영향력을 잘 발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지컬적으로 우수한 이들이 그 활용한 중원 압박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인터밀란과 비교해서 피지컬적으로 우수한 부분을 좀 10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비에 있어서는 라치오가 다소 경고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3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키퍼 또한 스트라코샤가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레이나가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안정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당 슈팅은 13개, 15개로 많은 편이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경기당 시점률도 1.2로 다소 높은 편에 좀 속해 있습니다. 지난 인터밀란전에서 이모빌레 퇴장 당한 바가 있고요. 선수들 멘탈 관리와 카드 관리가 좀 핵심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번 경기 사실 엄청 빅매치입니다. 경기 흐름이 좋은 라치오와 그리고 인터밀란의 기존에 갖고 있던 명성 대비 라치오를 상대하는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좀 섞이면서 이번 경기 좀 팽팽할 것 같고요. 루카쿠와 이모빌레가 나란히 14골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2위에 위치해 있다 했죠. 그리고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고 미드필더진에서 영향력이 경기 결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게 서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 좀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패 나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주중에 그 코파 이탈리아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 좀 변수고요. 최근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보여주고 있다는 또 라치오 이 부분도 좀 변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치오 승리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2.5 언더로 접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토토김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스포츠도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고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도 무료 공유하고 있습니다. 픽 추천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도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한 곳이니까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